전문가의 시선으로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오늘도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허재범 지사장이 꼽은, 그러니까 인베스팅닷컴이 꼽은 가장 어떤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저희가 바로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SG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SG는 아니겠죠. 정유는 아닙니다. 예. 자, 뉴욕의 상징, 실적은 부진입니다. 자, 이어서 홈디포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될 것인가. 자, 그리고 이어서 엘랑코. 자, 이 기업도 좀 낯선 기업이긴 한데 동물의약품 전문 회사예요.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사레타. 신약의 승인이 거절됐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이 꼽은 4가지 종목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딱 한마디로 MSG 하면 이제 아니요, 조미료죠. MSG. 조미료밖에 떠오르지 예. 않는데. 근데 뉴욕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얘기해 주시면 어느 정도. 예, 맨하탄의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예. MSG. 모두 합니다. 네네. 그 1970년대, 80년대 또 60년대도 그랬죠. 네. 그 건투 국제적인 그 인터내셔널 박싱 게임에서 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하는 경기는 네. 그 국제적인 규모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네네. 연예계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합니다만은 연예계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미국의 스포츠 및 연예계의 아이콘이 되죠. 아주 유명합니다. 네. 제가 NBA죠. 네. 그 뉴욕 닉스가 이 회사 소속이고. 아, 그래요? 그리고 NHK이죠. NHL. 네네. 하키리그. 네네. 그 뉴욕 레인저스가 또 이 회사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유명한 회사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겠네요. 와. 그리고 저 박싱 게임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저희 뭐 국가 대표급 네. 저희 한국이 자랑하는 건투 선수들도 거기서 그걸 했죠. 그리고 제가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뭐 생긴 것은 1968년입니다. 네. 그 뉴욕의 상징적인 그 아이코닉 빌딩이라고 그러죠. 그 회사고. 네. 이 회사의 작년이죠. 네. 유명한 가수 빌리 조엘 아시죠? 네네. 빌리 조엘이 이 맨하탄 중심부의 대형 체육관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100번째 무대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 경기장인 건 알겠어요. 예. 그리고 국제적인 경기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예. 근데 복싱 경기가 1년 365일 있는 건 아닌데 아니죠. 어떻게 돈을 버나 했더니 이제 콘서트장으로도 많이 쓰고. 그럼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은 스포츠 및 연예계 사업인데 네네.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연예계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스포츠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1970년대 네. NBA죠. 뉴욕 닉스의 전성기를 그린 다큐멘터리나 서적에서 나오는 네. 언급이 있습니다. 제목이죠. 네. When the garden was Eden. 가든이 낙원이었을 때가 언제냐는 이야기죠. 네. 그게 닉스 팬들한테는 40년 넘게 오랜 뉴욕 닉스가 네네. 우승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저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빌리 조엘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저희들에게는 피아노맨, 네. Just the Way You Are, Uptown Girl, Honesty 유명하죠. 네네. 그리고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란 무수한 히트곡으로 그래미상을 6차례 수상했죠. 네. 1978년 12월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등장을 하고 네네. 여기서 공연한 가수들 중에서 64차례, 네네. 64회 했던 엘튼 존보다 최다 공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스포츠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연예계로 설명을 드린 게, 네. 자, 이 회사의 주당 순손실이 $3.8센트고 매출은 2억 7천만 달러죠. 네. 그런데 MSG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가 매출이 전년 대비 6% 하락해서 1억 7,400만 달러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포츠가 네. 매출이 32% 감소해서
9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상징적인 그렇죠. 지역이기도 하고 뭐 복싱 경기뿐만 아니라 이런 콘서트도 많이 열고 돈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출과 실적이 안 좋았었을까요? 역시 경기가 문제겠죠. 그 뭐 한국뿐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이런 연예계 스포츠 업계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좀 그럼 한 차례 안 좋았던 거라고 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연예계 사업이 그렇게 그다지 그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미국에서는 네네. 뭐 그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그 비즈니스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네네. 실제 공연 그 무대 공연 쪽이나 스포츠 쪽에서 뭐 뉴욕 닉스가 우승을 하면은 네. 매출이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 저기 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자체가 좀 스트리밍 쪽으로 바뀌다 그렇죠. 보니까 예. 거기에서도 매출 타격이 좀 있고 사람들이 굳이 내가 뭐 굳이 콘서트 가야 돼? 그렇죠. 넷플릭스 볼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자 그래서 MSG 메디슨 스퀘어 가든 가든이죠. 예. 는 주가가 7% 넘게 지난 밤 사이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홈디포는 저희가 그 뭐 했죠. 앞서서도 예.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다음 기업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엘랑코 동물의약품 전문 회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관련 보험들 나오고 그럼요, 있고 예. 제약 회사들도 동물 관련 약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이런 그렇죠. 모습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지금 그 애완용 동물에 대한 그 식품, 그 다음에 의약품, 그리고 그 병원들이죠. 네.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왜 엘랑코를 선택을 했냐면은 네네. 뭐 저도 미국 주식시장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주식을 이제 등락폭을 보면서 네네. 어떤 주식이 정말 오늘 소개해드리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그 앞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도 그렇습니다만은 엘랑코 같은 경우 그 미국의 그 다국적 제약회사인 그 릴리라는 네네. 회사가 있습니다. 네. 릴리의 자회사였습니다. 그 릴리는 인체에 관련되는 의약품 제조 메이커였고, 그렇죠. 엘랑코는 그 릴리의 하나의 계열사로서 동물 의약품 제조 메이커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난 6월에 그 릴리 모회사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네. 분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오늘 그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이죠. 독일의 바이엘도 큰 제약회사죠. 네네. 그럼요. 그 제약회사의 동물의학 사업부를 76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2위의 동물의약품 회사가 되죠. 그 1위가 화이자에서 분사된 그 조에티스라는 회사가 1위이고, 네. 그 다음에 3, 4위가 사노피라고 아시죠? 네,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부분을 넘겨받은 베링거 인겔하임. 네. 이 회사도 유명한 그럼요. 회사죠. 그리고 머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 네. 정도면은 전 세계 동물의약품 제조 메이커 중에서 2위라고 하면은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보다 큰 부분보다도 더 크다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바이엘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몬산토는 세계 저희로 하면은 그 바이오 옥수수 네네. 같은 경우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네네. 살충 뭐 재해나 그 다음에 그 곤충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드는 그 회사였는데 몬산토 하면 유명합니다. 네네. 저는 1980년대부터 이 몬산토 그렇죠. 90년대부터 몬산토를 취재하면서 네. 뭐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했죠. 이 회사의 제품이 일본 전체 그 식품 또는 동물 사료업계에 네네. 파장을 일으킨 회사니까요. 이 회사로부터 살충제 종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최대 그 살충제 종자 회사로 성장을 했죠. 네네. 그런데 그 인수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바이엘이 이 엘랑코에 동물의약품을 사업부를 넘기게 파는 된 거죠. 계기가 예. 된 거군요. 그렇게 넘기게 됐지만 결국 엘랑코는 세계에서 2위에 버금가는 이 동물의약품 그렇죠. 전문 회사가 되는 인수합병이 꼭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인수합병을 당하는 쪽은 주가가 올라가지만은 네네. 인수하는 쪽은 그 인수 가격 76억 달러라는 그 인수 가격이 시장 가격이 합당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서 지금 엘랑코는 주가가 급락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렙타라고 하는 기업인데 무슨 기업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그
얼마 전 어제인가 뭐 그저께 저 듀생근 근 영양증이라고 저 말씀 소개해드린 적 있죠. 네네. 뭐였었죠? 몸이 뭡니까 근육이 점점 쇠퇴해지면서 네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하는. 네네. 근데 이게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건 솔리드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네네. 회사를 소개해드렸죠. 네. 근데 요번에 사렙타입니다. 이런 유전자 뭡니까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할 약을 수 개발하고 치료제를 있었나 보네요. 개발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임상 시험의 결과가 좋으면은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큰 글로벌 규모의 제약회사로부터 인수합병 제의를 받죠. 네네. 근데 사렙타 같은 경우는 SRP 9001이라는 임상 시험에 관한 게 FDA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죠. 근데 이 FDA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렙타가 지금 개발한 제품의 이름은 골로드센이라는 정맥주입 포트에 관련된 네네. 겁니다. 감염에 대한 위험과 전 임상 모델에서 나타난 신장 독성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FDA가 승인을 거부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약 승인이 거절됐고 신약 승인 거절됐을 때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기업 주가에는 큰 폭의 영향을 줄 그렇죠. 수밖에 없네요. 사렙타도 마찬가지로 15%나 주가 그럼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네. 이런 업체들을 이렇게 주가 승인이 연기가 된 거죠. 거부된 건 아닙니다. 연기가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의 향방은 글로벌 제약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회사의 기술력을 제조 과정이나 어떤 그런 특이한 제조 과정을 의약 업체에서는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 회사를 인수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은 제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사렙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그럼요, 또 예. 저희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인베스팅닷컴이 꼽은 4가지 종목 가운데 3가지 종목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